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아스날의 팬분들이라면 정말 아쉬워할 선수죠. 제2의 비에이라이자 장차 아트사커를 지휘할 선수로도 꼽혔었던 아부 디아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아부 디아비는 축구 센스가 뛰어난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정상 컨디션을 보여준 경기에선 마치 비에이라가 재림한 듯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부상의 발목을 붙잡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비운의 선수이기도 하죠. 자, 디아비는 2004년 프랑스의 옥세르에서 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던 그는 일찍이 자국의 팬들로부터 장차 비에이라의 대체자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디아비가 2005년에 진행된 U19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프랑스의 대회 우승을 이끌면서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자 첼시와 아스날이 그에게 접근해왔고 2006년 1월 아스날이 경쟁 끝에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아스날은 기존의 유명 선수들과 계약을 하기보단 유망주들을 영입하여 직접 성장시키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아비는 영입 당시 2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질베르투 실버와 함께 중원을 구성하며 좋은 활약을 펼쳐나갔는데요. 이에 아스날의 팬들은 마침내 지난 시즌에 팀을 떠난 비에이라의 완벽한 대체자를 구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던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06년 4월 최하위 썬덜랜드와의 리그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나갈 무렵 상대팀의 댄 스미스에게 저격성이 짙은 거친 태클을 받아 발목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만 것이었습니다. 디아비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쓰러졌고 벵고 감독은 경기 후에 부상을 입힌 댄 스미스에게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며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아비는 무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3번의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선수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행히 그는 긴 재활 끝에 2007년 3월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여파 때문인지 경기력은 썩 좋지 않았죠. 참고로 이 발목 부상으로 디아비는 발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속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잦은 근육 부상을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근육 부상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당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상이 유리몸의 출발점이 된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디아비는 08-09 시즌에 들어 데닐손 알렉스son과 함께 DDS 라인을 구축하여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 시즌에 리그 24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했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7경기나 소화해내는 등 핵심적인 선수로 성장해 나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09-10 시즌 고대하던 디아비의 포텐이 터지는 데 이르렀습니다. 디아비는 본인의 리그 첫 경기였던 2라운드 포츠모스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호기롭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수에 걸쳐 좋은 활약과 뛰어난 볼 소유 능력으로 중원에서의 공격 전개를 이끌며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선수로 성장했는데요. 박싱데이 전후 기간 동안에는 이 골 3도움이라는 스탯을 쌓으면서 아스날이 리그 3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디아비는 010 시즌에만 리그 29경기 6골 3도움, 전체로는 무려 40경기 7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태클, 인터셉트, 드리블 성공 부분에선 각각 3개씩을 평균적으로 기록했으며 7.76이라는 높은 시즌 평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마침내 발목 부상의 후유증을 털어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이후에 진행된 남아공 월드컵에도 프랑스의 주전 미드필더로 나서게 되면서 앞으로 그의 미래는 창창할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남아공 월드컵 이후서부터 부상의 빈도가 다시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1-12 시즌에는 부상으로 리그 단 4경기 92분만을 출전하며 사실상 시즌 앗과도 같은 시즌을 보냈고 그 다음 시즌에는 2013년 3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이전의 발목 부상과 비견될 정도로의 큰 부상을 입으면서 또다시 시즌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디아비는 이 즈음에 어디서 주는지 모르겠는 올해 유니몸상을 수상했습니다. 12-13 시즌은 특히 아쉬웠던 것이 이전까지 출전한 경기에서 아르테타와 중원을 구성하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그의 부상을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서부터 디아비의 등번호는 2번이 아닌 24번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실상 주전이 아닌 백업 자원 혹은 전력의 자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벵고 감독 역시 그에게 품었던 희망을 버리게 되었고 디아비는 2015년에 계약이 종료되며 방출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디아비의 아스날 커리어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010 시즌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후 방출되기까지 단 44경기에 나서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방출 직전 시즌인 14-15 시즌엔 U21팀에서 단 5경기를 소화하는데 그쳤죠. 추가적으로 디아비는 아스날이 무려 10년이나 있었지만 경기에 나선 것은 단 124경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부상으로 보낸 기간만 222주. 이는 아스날에서 진행 기간의 46.5%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80일에 한 번씩 큰 부상을 당한 꼴이었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스날에서 방출된 그에게 웨스트 브로미치가 접근해 왔습니다. 디아비는 웨스트 브로미치와 메디컬 테스트 과정까지 갔지만 마르세유가 러브콜을 보내자 곧바로 마르세유로 행로를 틀었습니다. 마르세유는 그의 몸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복귀할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리그 31라운드 스타드랭과의 경기를 통해 무려 543일 만에 경기 출전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시즌 리그 2라운드에서 발목 부상이 도지며 교체 아웃되었고 결과적으로 시즌 아웃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마르세유는 그와 재계약을 맺지 않고 방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1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디아비는 이후에 재활에 전념하며 뛸 수 있는 구단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나가게 되었죠. 결국 디아비는 2019년 3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디아비가 아스날에 무려 10년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벵거 감독이 그의 재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신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아스날의 새 영입생들이 훈련장에서 디아비의 재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일종의 신고식 중 하나였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 그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엔 전문가들이 그가 부상이 아니었더라면 비에이라, 야야 투레, 포그바의 비견 가는 선수로 성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스날의 팬분들은 댄 스미스가 정말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부 디아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